나왔어. 아유, 요 밑에 있는 부분 좀 설명 좀 해놓고 나서 시작할게요. 알겠죠? 어제 했던 내용인데 어제 수업이 개판이었죠? 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설명 좀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학교 입학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자, 얘네들은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 완전히 방정식을 물어볼 때하고 함수를 물어볼 때가 좀 다르긴 해요. 얘네들은 이제 방정식 파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총 세 가지만 좀 잘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뭘 쓴다 했었죠? 판별시. 자, 뭘 쓴다 했었죠? 다시 이야기하셔야죠. 판별식. 두 번째는 뭘 쓴다 했어요? 어제 해줬잖아. 근. 네? 아니 합. 그죠, 합이죠. 아. 세 번째는 고. 그렇죠, 고. 얘네들의 부호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네 번째는 축을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뭘 이야기하죠? 함수값. 무슨 값? 함수값도 뭐 값당 나온 게 아니라 함수값에 대한 부호를 가지고 문제를 풀죠.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여기서 227쪽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거 보시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ax 다시 해볼게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여기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이 아래로 보면 맞죠? 네. 두 근이. 자, 여기 보세요. 두 근이라고 되어 있죠. 두 근. 아니? 두 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중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이라 하더라도 중복된 중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근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자, 표현을 할 때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한 개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당연히 중근도 두 근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요? 그림 한번 살짝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우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일이 좀 있겠죠. 또는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판별식 D는 뭐보다 0보다 그거는 같다. 맞죠? 두 번째는 뭐 하면 된다? 합을 보죠. 합은요, 얘도 1보다 크기 때문에 1.5, 1.5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합은 뭐보다 커야 돼요? 2보다 크셔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곱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셔야 돼요. 네. 1.5 곱하기 1.5니까. 됐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셔서 이놈이 되는 무슨 범위?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됐다, 안 됐다. 네. 한번 볼까요? 그냥 한 개씩부터 갈게요. 자, 4분의 D 쓰시면 되겠죠? B'이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4A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3하고 1이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겨서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1이고 얘는 3이 되시겠죠. 그러면 A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고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잘 보시게 되면 실수 A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선 이렇게 하나 두시고 두 번째 합범위다. 합이 얼마죠? 합. 2A죠. 네. 2A가 0보다 2보다 커야 되죠. 네. A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셔야 되겠네. 네. 곱은 얼마예요?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1보다 커야 되죠. 넘어가니까 4A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따라서 얘하고 얘네들 4A는 4보다. 4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면 공통 영역이니까 당연히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6번 2차 방정식 x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현재 0이에요.
두근 사이에 뭐가 있대요?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네. 그럼 두근 사이에 있다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서 이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 뭔지 몰라. 근이 있겠지. 얘하고 얘가 알파야. 얘가 베타야. 근데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쵸? 그럼 얘는 원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씩은 가져야 돼? 두 식은 가져야 돼? 두근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사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참벽이 사이. 그러면 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 그쵸? 참벽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 안 들어가요. 너무 대답 안 해. 안 들어. 아주 그냥 학교 들어가니까 일찍 일어나니까 힘들죠? 아니 잘. 안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래요? 자, 그럼 판별식은 무조건 뭐보다? 0보다 크겠죠? 네. 합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얘가 있으면 0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합은 부호를 알 수 없다. 네. 심지어 곱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만 돼? 요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요거 하나와 함수값 하나 있죠. f 마이너스 2가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그 두근 사이에 있으니까 맞나요? 네. 이렇게 두 놈에 대한 무슨 영역? 공통 영역 찾아주시면 되죠. 한 배씩부터 갈게요.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시겠죠? 4 n 마이너스 1 쓰시면 돼요. 얘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얼마? 4 플러스 4m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또 사라지시겠고. 자, m제곱 플러스 8m 얘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에 마이너스 8과 0 두시겠고 크다고 했으니까 m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작고 또는 m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얼마 돼요? 4f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얼마 돼요? 4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얼마? 2m 마이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m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네. 네. 맞죠? 네. 함수값 생각해놓고 가셔야 돼요. 총 5가지 쓴다 해서 저기 있는 것들. 근데 합과 곱을 쓸 필요가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때는 플러스가 되고 어느 때는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쓰지 않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계산만 해주시면 얘는 얼마 돼? m 하나 되고요. 넘어가니까 얼마 돼? 이렇게 되네. 네. 그럼 m은 마이너스 9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의 공통 영역이니까 답은 얘가 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229쪽 숙제였습니다. 좀 이따 채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선별이 나중에 그거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자, 경우의 수 보도록 할게요. 요거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진도 잠깐 스탑하고 나서 집에 마플 있죠? 네. 네, 마플 좀 다시 다 풀면서 정리 한번 하고 모의고사 문제 조금만 더 정리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경우의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자, 경우의 수에서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 좀 먼저 선택을 해서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경우의 수는 직순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된다고? 직순이요. 좀 더 다 필기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232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거기 전에 피고 있네요. 자, 집순열. 두 번째는 뭘 배우게 되면 순열 배우고 순열. 세 번째는 이제 조합 이런 걸 배우게 될 건데 그 전에 법칙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네. 오늘 좀 이상하신데? 좀 나른하십니까? 조금 의자 좀 당겨 주시겠어요? 네. 오늘 수업 태도가 썩 좋진 않습니다. 조금 약간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내려앉으셔서. 아시겠죠? 그 배가 아파요. 많이 아프십니까? 네. 계속? 그냥 뭔가 두통 느낌 아파요. 좀 이따 수업만 좀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이라는 말도 배우시게 될 거고 사건이라는 말도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하고 나서 필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건을 보도록 할게요. 시행은 어떤 걸 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집니다.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진대.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 앞에 있는 그 홈파지에 있는 것들이죠. 이제 개수라고 할게요. 숫자라고 할게요. 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나올 수 있죠? 6가지. 자,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가지수는 6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시행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전체의 가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시행. 뭐라고 한다고? 시행. 그 다음에 사건은 뭐냐면 그 안에서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야, 짝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요거는 이제 사건이라고 부르고 사건 이름은 짝수의 개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뭐라고 한다고?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그럼 걔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전체 가지수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부르죠. 네. 시행이 경우의 수라고 불러줍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이제 사건을 부릅니다. 사건을 하는데 야, 짝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 짝수의 개수 몇 개 있죠? 3개. 이 주어진 3개. 이게 이쪽 아니야. 자, 몇 개? 3개. 3개. 몇 개? 3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 이름을 사건 이름이라 불러주고 그 사건 이름에서 나오는 개수 그걸 이제 경우의 수죠. 자, 경우의 수가 몇 개다? 3개다. 얘는 경우의 수가 6가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6개인데 그 중에 짝수의 개수는 3가지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건 이름이라 불러주고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했을 때 어떤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뭐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단순해요. 자, 그걸 딱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버리고 말게요. 자, 사건 이름 던집니다. 야, A에서 있잖아. A에서 C로 가자. 이게 이제 우리는 사건 이름입니다. 자, 사건 이름이 뭐라고요? A에서 C로 가자. 자, 다시 사건 이름이 뭐라고요? 오, 민성이 눈이 자꾸 풀리죠? 조금 집중해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늦게 끝나기 때문에 수업 시간표를 뒤에까지 너희롭게 할 수가 없어요. 니네 시간표를 이렇게 잡아놓기 위해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웬만하면 빠르게 들어오셔서 빠르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월수금 몇 시에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해요. 없어요. 수업 시간이 4시가 아니에요.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진도도 나가고 확인 작업도 할 것도 많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볼게요. 자, 사건 이름 던졌습니다. 사건 이름이 뭐예요? A에서 C로. 그렇죠. A에서 C로 가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사건이 끝나면 더하기를 하고요. 사건이 끝나지 않으면 곱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에서 C로 갈 수 있는 가지수 너희들 한번 세볼래요? 몇 가지 있을까요? 8가지. 왜 8가지죠? 세보셨어요? 우선 이렇게 가죠. 네. 몇 가지죠? 2가지. 2가지. 이렇게 간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가서 하나, 둘. 이렇게 가서 하나, 둘. 그러니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네. 총 8가지인데 자,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 있죠? 2가지. 2가지. 그러면 걔는 A에서 C로 갔죠. 네. 그럼 사건이 끝난 거죠. 네. 사건이 끝났으니까 뭐 하는 거야? 더하기 하는 거죠. 근데 A에서 C로 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가야 돼? B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 몇 가지? 세 가지. 사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왜? 왜 안 끝났어? 그치, C까지 가야 되는 게 사건 끝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오, 참배우면 집중 되게 못한다. 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여기까지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문제 풀다 조금씩 해줄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자, 우선 볼게요. A에서 C까지 가는데 B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 몇 가지? 사건이 안 끝났지. 왜 안 끝났어? 사건 이름이 뭐라고 했어? A에서 C. 그렇지. 얘가 될 때까지는 사건이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다시 B에서 C까지 가는 가지수 몇 가지? 이걸 곱하는 거죠. 왜냐면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합의 법칙은, 요거는 합의 법칙이죠. 합의 법칙은 언제야? 사건이 끝나면. 고배 법칙은 사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요런 것들.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 이름을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고 그 이름 파악한 거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직순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내용 설명 끝나면 여기 있는 내용 설명은 다 끝난 거라서 저하고 이제 문제만 잘 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세부적인 형태는 중간중간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한 거 참배를 보여줘봐. 빨리. 참배를 그러면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성은? 왜 그런 표정을 나한테만 보여주는 거지? 나 수업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그런 표정을 보여주세요, 빨리. 안 된다고요? 자, 직순열 볼까요? 자, 직순열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뭐 한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직순열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계속하면 이게 뭐지? 직순열이? 아, 이렇게 하는 거였지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참변이 있고요, 민성이가 있고요, 상식이가 있어요. 이렇게. 참민상. 자, 이 세 명을 한 줄로 줄 세워볼까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요렇게죠. 자, 좀 전에 제가 사건 이름 던졌습니다. 몇 명이 있죠? 세 명이죠. 세 명을 뭐 한다 했죠? 한 줄로 줄 세워라. 다시 세 명을 뭐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사건 이름 던졌잖아. 그 사건 이름을 던졌으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서,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 종류 몇 명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세 명 중에 한 명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지금 참별이가 먼저 섰어요. 이렇게. 세 명 중에 한 명인데 참별이가 들어온 거야. 그럼 나머지 있는 수가 몇 명이죠? 그렇죠. 민성이하고 상식이가 있죠. 네.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 종류는 몇 가지죠? 그렇죠. 두 가지죠.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근데 요렇게가 다 될 때까지는 사건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나서, 사건이 안 끝나면 뭐 하라고 했죠? 곱하기. 고배 법칙을 쓰는 거야. 사건이 끝나지 않으니까 뭐 한다? 곱하기. 그래서 3하고 2하고 2를 곱해서 6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직순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자, 3명을 줄 세워보자. 자, 3명을 줄 세워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표현을 쓸 때 이렇게 3 느낌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느낌표. 3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3 팩토리얼. 예전에 너희들 할 때 조금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3 팩토리얼.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사용하셔서, 맞습니까? 네.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다? 6가지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4명 줄 세워볼까요? 4명? 4명 줄 세워보자.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자, 4 팩토리얼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4가지가 답이 되시겠죠? 5명 줄 세워볼까요? 그럼 몇 팩토리얼이죠? 5 팩토리얼. 다시 같이 하셔야 돼요. 5명 줄 세울 거야. 몇 팩토리얼이라고요? 5 팩토리얼. 그래서 5 팩토리얼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20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직순열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직순열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열한다. 뭐 한다? 나열한다. 또는 줄 세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 명을 나열한다, 몇 명을 줄 세운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직순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두 번째 순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다 올라가. 네. 그러니까 다 보내드릴 거야 이제. 네. 네. 볼게요. 순열 볼게요. 순열은 자, 이 둘 다 똑같아요. 서로 다른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 그쵸?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말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서로 다른 10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 10개. 순열은 10개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서로 다른 10개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그 중에서 5개를 뽑아. 얘도 5개를 뽑아.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치? 네. 얘는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얘는 그냥 뽑는 겁니다. 뽑기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는 순열. 순서가 이렇게 나열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서로는 여기서 똑같이, 둘 다 똑같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여기서 이 표현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 이 표현이 엄청 중요해요. 다 다른 거에서 뽑아야 돼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여기 10개라고 예를 들었죠? 그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얘를 나열한다가 되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10개 중에 5개를 뽑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배웠죠.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자, 몇 명이 있죠 지금? 네. 4명이 있죠. 여기서 첫 번째는 순열은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자, 반장과 부반장을 뽑아줘 이런 얘기예요. 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조합은 어떻게 배웠느냐? 반 대표 2명 뽑아줘 이런 얘기예요. 이게 조합이에요. 위에는 순열이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위에서 배웠던 거 반장과 부반장이 있다는 거는 이름이 붙는 거 또는 위치가 달라지는 위치를 정해주는 거 맞습니까? 네. 순서가 결정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합은요 그냥 몇 명만 뽑으면 되죠? 2명만 뽑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처음에 중학교 때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4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보면 돼요.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종류는? 4가지, 그렇죠. 근데 사건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왜 안 끝났어요? 반장하고 뭘 뽑으라 했으니까? 부반장.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될까요? 4. 그렇죠. 3 해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반장이 뽑혔으니까 남는 인원수가 3명이 됐을 거고 그 3명 중에서 부반장 1명만 뽑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만약에 여기서 반대표 2명을 뽑으세요 라는 말에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했을 때 A, B하고 여기는 B, A하고 다르다는 걸 쓴 거예요. 네. 얘는 반장이 A가 된 거고 부반장이 B가 된 거죠. 네. 얘는 반장이 B가 되고 부반장이 A가 된 거죠. 다른 거죠. 네. 근데 반대표 2명은 A, B를 뽑으나 B, A를 뽑으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 얼마를 한다? 2를 한다. 왜 나누기 2일까? 얘네 두 개가 같은 거를 취급받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반대표 2명이면 2로 나누지만 만약에 반대표가 3명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중복이 6으로 나옵니다. 왜 6인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그래서 순열의 계산 공식 자체는 뭘 쓰느냐? NPR이라고 쓰고요. 조합은 NCR이라고 써요. N permutation R이라고 보고 N combination 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ermutation은 순열을 얘기해 주는 거고 combination은 뭘 얘기한다? 조합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제 저런 용어를 저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필기할 것들 있으면 빠르게 필기 좀 해주세요. 시작.